오늘은 어떤 거 시작할 거냐면 기출 문제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 이론은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객관식 시험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기출 문제거든요. 그죠? 우리가 수험 목적상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단순 암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험 목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암기입니다. 근데 그 많은 내용을 다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동반한 암기가 뒤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커리큘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제 이름부터 설명드릴까? 저 이름은 김준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죠? 지금 뭐 관시사겠죠, 그죠? 강사 일도 하고 있고 이름은 김준이다. 그러면 커리큘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걸 이해라는 학습 단계로 첫 번째 정리를 했었거든요. 한 2달 정도 찍었던 것 같고요. 강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만약에 이 강의를 지금 봐서 내년 시험에 관세사 1차만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찍었던 기본 이론을 빠르게 좀 회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강의 수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열심히 찍었거든요. 강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좋고요. 요게 한 2달 정도 했었죠. 그죠? 요게 이제 기본 이론이라는 강좌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사실 심화와 관련된 강의를 조금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를 좀 별도로 촬영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1회독 정도를 별도로 따라오시면 좋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응용이라는 학습 단계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진행할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문제은행 형태로 계속 나왔던 개념들이 반복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랑 정리라는 학습 단계를 거치고 나서 사실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일 가능성이 높냐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개념을 얘기하면 뭐 월별 납부가 어떻다, 분할 납부가 어떻다라는 걸 개념을 설명드리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이해는 하실 건데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조금은 이상한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내용을 실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로 전환하는 학습이 조금 덜 돼서 그래요. 기본 이론 시간 마지막에 올해 치러졌던 기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미 재료는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만들 거냐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 암기로 갈 건데 요게 이제 모의고사를 제가 준비를 할 겁니다. 내년에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서 실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문제 형태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집에서 맨날 할 게 없어서 그런 것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풀어보시면 최종적으로 시험 문제, 특히 1차 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겠죠.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암기가 가장 중요해요. 암기가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계속 이해를 해야겠다. 나는 이 내용이 완벽하게 모르겠어라고 해서 진도가 안 나가거나 아니면 매몰돼서 어떤 개념만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암기를 하다 보면 거꾸로 이해가 되는 단계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는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고 내가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좀 단순 암기를 하는 것도 지금 단계에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좀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바로 정리를 할게요. 문제를. 뭐 OT 관련돼서 뭐 설명드릴 게 더 있긴 한데 뭐 수업 중간중간에 설명드릴게요. 뭐 이것저것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 제끼면 되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 교재를 보시면 제 이름 써있죠. 김준희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집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냐면, 국제무역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뺐어요. 우리가, 현재 문제가 공개된 시험이라고 하면 관세법과 관련돼서 크게 관세사 1차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직 7급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9급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건데, 관세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사지선 달아서 사실 우리 오지선 달랑은 조금 좀 차이는 있기는 해. 그죠? 그래서 그 문제 다 빼긴 좀 그렇기 때문에 단원별로 같은 해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단원별로 쭉 묶어가지고 우리가 요 개념을 정리할 때 그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수록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겹치거나 아니면 지엽적이라서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다 삭제를 했으니까 결론은 그냥 제 거 풀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니까요. 문제 풀어드릴게요. 목차.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죠? 천천히 보시면 돼요. 어디에 몇 페이지가 있다라는 걸 뭐 시험 문제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좀 볼게요. 문제.
바로 나오네요.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총칙과 관련된 건데 하나 좀 들어가기 전에 설명해 드리면 관세법이 1장부터 13장까지 총 13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서 1장이라고 하는 게 총칙인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주부터 한 13조 정도까지 구성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왔던 해는 우리가 FTA 특례법을 빼면 한 35문제 정도 보셔야겠죠. 그 중에서 한 2문제가 평균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쉬운데 내용의 그 양에 비해서 문제가 출제가 빈출이 되기 때문에 꼭 맞춰 주셔야 돼.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 그죠? 왜냐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다 맞히거든. 그죠? 다른 사람들 다 맞히는데 우리가 틀리면 뼈 아픕니다. 그죠? 자, 정리를 해보게요. 문제 1번입니다. 2016년도 관세사 시험에서 기출이 됐고요. 한 10년 전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갈게요.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요. 처음이니까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운항선이란 단어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푸셔도 돼. 국내 운항선 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뭐 국내에서 운항만 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이야. 그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 국내 운항선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비트로 내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국내 운항선? 국내에서만 운항하겠지. 딱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항공기 용품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이따 뒤에 문제에서 나올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 선박 용품이라고 해서 이따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음료, 식품, 연료, 밧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항공기에서만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선박과 항공기가 운행을 하려면 기름을 뗄 수밖에 없잖아요. 연료를 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다라는 걸 개념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선박용품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개념은 3번과 관련돼서 환적이란 개념이 주로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환적이라는 건 용어의 정의에서 매우 잘 나옵니다. 그죠? 출제자들도 과거 기출 문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왜냐면 본인이 냈다가 문제가 이상하고 되면 욕 먹잖아. 그죠?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를 걔네 맨날 살펴봐. 그러다가 요거 이제 안 나온 지 좀 됐네 이러면 사실 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다 보니까 과거에 많이 기출되고 실제 정답과 오답으로 나왔던 개념을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환적인 건데 괜찮아요. 환적 내용 쉽습니다. 볼게요. 환적과 관련돼서 반드시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게 우리가 복합 환적이란 단어를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환적과 복합 환적이라는 거겠죠. 체크하셔야 할 개념 딱 두 가지인데요. 뭐가 있냐면 환적은 이게 동일한 세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 동일 세간이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평택과 인천과 부산항이 있겠죠. 부산항에 들어왔다가 물건 내려놓고 부산항에서 다시 나간다. 이게 환적인 거야. 법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나가는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옮긴다라는 거겠죠. 그죠? 환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크게 어렵지 않죠. 들어오는 거에서 나가는 걸로 물건을 다시 옮겨 실는 건데 중요한 개념 뭐다? 요게 동일한 세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를 뭐 두 번, 세 번 다시 정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제가 칠판에 적어드리고 강조하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필요 없는 건 저는 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 나올 것만 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볼게요. 그럼 복합 환적이란 건 뭐냐면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갔다 보시면 돼. 예시를 들어드리면 부산으로 왔다가 우리가 평택으로 옮겨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적과 달리 복합 환적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다른 세관 관할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개념은 똑같습니다.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길 건데, 그죠? 실무에서는 사실 이게 보세 운송이 일어나겠죠. 그죠? 차량 등으로 보세 운송 등을 하고 나서,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보세 운송을 하고 나서 이쪽으로 나간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환적과 복합 환적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건 뭐가 있다? 그 행위가 일어나는 그 스페이스가 동일한 세관이냐, 다른 세관이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뭐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동일 세관이면 환적이고, 복합은 다른 세관 관할이다. 그죠? 요 개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그죠? 뭐 요 정도는 기본 문제니까요. 그죠?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 방금 봤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1번에서 3번입니다. 그죠? 환적이라고 물어봤어요. 보기 3번에. 그럼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동일이야, 다르냐? 동일 세관이야. 그죠? 볼게요. 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그죠?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마시간 표현입니다. 다른 세관은 우리가 복합 환적과 관련돼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세관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에요. 그죠? 나머지 보기 4번과 5번도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국제무역
국제무역선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국제무역선도 보기 1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국내 운항선처럼 크게 볼 필요는 없어. 그냥 무역을 위해서 뭐 외국과 왔다 갔다 하겠지. 그죠? 우리나라 외국 간에 운항하는 선박인데 요 단어가 그렇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포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라는 것만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송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죠? 반송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대상이 외국 물품이에요. 그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 수입과 반송은 대상이 외국 물품이고요. 수출만 내국 물품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요 단어의 기억을 하셔야 돼. 수입 통관 절차가 거쳐버리면 수입이거든. 근데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다시 나갔을 때 반송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입은 외국 물품 자체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서 국내로 반입되면 그걸 수입이라고 하는데 반송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동일한 대상인 외국 물품을 거치지 않고 다시 나갔을 때 반송이라고 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16년도 요때는 합격하기 되게 쉬웠다. 그죠? 요 정도 문제니까 정답은 깔끔하게 3번 찍어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네요. 그죠? 너나 어렵지 않지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죠? 문제 2번입니다. 18년도 관세사입니다. 18년도에 다들 뭐 하고 계셨어요? 뭐 저는 뭐 있죠? 법무부의 로펌 쪽에 들어갔을 때 18년도에 그죠? 그래서 엄청 고생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나왔던 문제네요. 한번 볼게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보겠습니다. 국제무역기 또 나왔네요. 그죠? 아까 어떤 단어가 나왔었냐면 국제무역선이라고 나왔는데 선박을 그냥 그죠? 배를 항공기로 바꿔버리면 돼요. 국제무역은 그죠? 이런 단어가 잘 안 외워진다 그랬죠. 포무역,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크게 어려울 건 없네요. 두 번째 볼게요. 차량용품이란 아까 보기 문제 1번에선 선박용품과 관련된 항공기 용품이 나왔었어요. 그죠? 선박용품에 준해서 어디에서만 쓴다? 차량에서만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음료, 식품, 연료, 밧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기 3번 또 나왔네요. 복합 환적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훈련이 돼야 돼. 아까 문제 1번에서 환적이 나왔죠. 그럼 어떤 개념? 동일 세관, 그죠? 복합 환적은 다른 세관, 그죠? 읽어볼게요. 복합 환적이란 동일한 세간에, 그죠?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제자가 딱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문제 너무 쉽지, 그죠? 동일 세간 벌써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일한 문제인 거죠. 그죠? 네. 다른 세간에서 옮겨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국내 운항기 아까 설명드렸죠. 국내에서만 운항된다. 보기 5번에 해당하는 선박용품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트렌드는 아닌데, 과거 제가 2012년도 합격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거보다 더 전에는 그러니까 한 10년치 문제를 풀어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선박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나면 욕먹어요. 그죠?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딱 그 개념만 어떤 맛이라는 것만 좀 느끼고 가면 돼. 선박용품이란 뭐냐면 거기에서 쓰는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과 집기가 좀 그렇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요 단어 꼭 들어가야 돼요. 선박에서만이다. 그죠? 선박용품, 선박에서만 쓰는 음료 등은 선박용품이라 하고요. 선박용품에 준해서 항공기에서만 쓰는 걸 항공기용품, 차량에서만 쓰는 걸 차량용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설 하나 볼게요. 복합 환적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을 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요.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운송하는 걸 의미한다. 그죠? 문제 1번과 3번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건 환적과 복합 환적 개념입니다. 계속 반복이 될 건데 제가 또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문제 3번입니다. 관세직 문제인데 얘도 좀 풀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볼게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겹죠. 그죠? 복합 환적 또 나왔어. 그럼 뭐만 체크하면 된다? 동일인지 다른인지 볼게요.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그죠? 요렇게 들어갔다. 다른 세관에. 이젠 안 틀리겠네. 그죠?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운송해서 나가는 걸 말한다. 1번 좋네요. 그죠? 2번 외국 선박이 얘 좀 잘 보셔야 돼. 그죠? 2번 좀 잘 보셔야 된다. 외국 선박이 잘 보셔야 돼. 외국의 영해란 단어를 일단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수역이란 단어를 체크를 하셔야 돼. 여기서 잡았대. 외국 선박이 어떤 바다인데 영해가 됐든 경제 수역에서 이렇게 그물 펼쳐가지고 그죠? 요새 방어철이니까 방어 같은 거 막 잡은 거야. 그렇게 잡은 물건을 들어올 건데 가지고 와서 수입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걔가 외국 물품이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개념은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그죠? 내국 물품, 외국 물품 판단 기준인데 여기가 이제 한국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있고요. 옆에 요새 좀 사이가 안 좋거든 일본이 있어. 그죠? 얘가 뭐 외국이라고 할까? 외국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토 개념에 준하는 영해라는 개념이 있고요. 외국 영토에 준하는 여기가 일본 영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범위를 브로드하게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를 우리가 경제 수역이다. 그죠? 경제 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얘도 역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경제 수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없는 바다가 공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지역에서 잡았을 때 물건의 성질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나라 영해에서 잡은 건 그죠? 선박의 국적을 따르지 않아. 우리나라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잡든 물론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 함부로 못 들어오기도 하지만 허가를 받고 들어와서 잡든 걔는 무조건 얘는 내국 물품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 내국 물품이다. 우리나라 영해이기 때문에 거기서 잡힌 건 누가 잡았든 내국 물품이야. 반대로 해석하면 외국 영해에서 잡은 건 우리나라 선박이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잡더라도 얘는 외국 물품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됐어요? 요게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경제 수역과 그죠? 그 다음에 공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는 건데 얘네 셋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얘네 셋은 선박의 국적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즉 우리나라 선박이 잡으면 우리나라 선박이 요 세 군데에서 잡으면 얘는 내국 물품 이렇게 판단을 할 거고요. 외국 선박이 잡으면 선박이라고 써드릴까? 친절하게 그죠? 외국 선박이 잡으면 얘는 외국 물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걸 풀 수 있으면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한 건데 봅시다. if 만약에 우리나라의 선박이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영해에서 채집한 수산물의 물품의 성격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 그죠? 이제 공부를 조금 덜 하시면 여기에 꽂혀. 선박이란 단어를 꽂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이 잡으면 내국 물품이지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어디야 지금 잡은 지역이? 여기가 영해이기 때문에 선박의 국적은 중요치 않습니다. 얘는 외국 물품인 거예요. 그죠?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사실 나머지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2차까지 준비하신 분들은 이거 쓰시면 좋지. 하지만 얘는 뭐가 되냐면 93조에 의한 93조 특정 물품 면세 대상에 해당이 돼요. 특정 물품 면세 대상에 해당돼서 외국 물품이지만 사실 관세를 내지 않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건 모르셔도 되고 요 개념만 좀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다에서 잡은 물품은 영해나 경제수역, 공해라는 요 스페이스 개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영해는 사실 그 나라의 영토라고 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누가 잡았든 그 나라 물건인 거예요. 물품에. 원산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건데 성격이 내국 물품으로 보고 외국 영해니까 외국 물품이다. 경제수역과 공해는 판단 기준이 뭐다? 선박의 국적. 우리나라 선박이면 내국 물품, 외국 선박이면 외국 물품. 됐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문제 계속 나올 거니까.